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젊을 때보다 소화가 안 되고 똑같이 먹는데도 뱃살이 늘어나니 나도 늙었나? 싶죠. 이렇게 전과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며 나이를 탓하기 쉬운데요. 사실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모든 혈관을 타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 비염, 심혈관 질환, 관절염, 암, 우울증에 심지어 치매까지 이 모든 질환이 만성염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중년을 위한 동안백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만성염증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임도 덜하고 소화도 덜 되는 것 같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나이살이 붙은 모습을 보고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40대에 온갖 통증에 시달리고 살이 18kg나 쪄 있어서 관절도 안 좋았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통증은 사그라들지 않고 뚱뚱해진 몸에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무기력해지고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살을 빼고 찌기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만성염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골반 통증에 이 만과 입술에도 염증이 나고 비만에 당뇨 직전까지 갔던 제가 지금 살도 16kg나 빼고 염증에서도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다음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 계신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일주일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TV를 3시간 이상 시청했다. 두 번째, 햄버거, 피자, 치킨, 족발, 곱창 등 외식을 3번 이상 했다. 세 번째, 콜라, 주스, 시럽이 듬뿍 들어간 라떼나 쉐이크 등 달달한 음료를 2번 이상 마셨다. 네 번째, 10분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다. 다섯 번째, 알코올을 2회 이상 살짝 기분 좋을 정도로 마셨다. 여섯 번째, 식사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만성염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6가지 전부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 가졌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성염증과 온갖 통증, 비만에 고통받던 제가 직접 해보고 염증뿐만 아니라 비만세포까지 때려잡은 방법과 적은 돈으로 만성염증을 싹 없애는 팁들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00세 건강과 다이어트까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비만세포와 만성염증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비만세포는 원래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세포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매운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것처럼요.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해서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에 염증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비만과 염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성염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쉬운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식후 30분씩 걷기를 추천드릴게요. 또는 집에서 스쿼트를 1분씩이라도 하루 3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40대 이후에는 정말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다리가 가늘어 보여서 살이 많이 빠졌다고 좋아하실 건가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을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근육에서 염증을 줄이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2번,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요가 같이 몸을 릴렉스하게 하고 호흡을 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스트레스도 염증의 큰 원인이 되니까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좋은 수면은 염증을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목표로 해보세요. 질 좋은 수면에 초점을 두시고 잠을 자는 방은 암막 커튼으로 어둡게 해서 밤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식단 관리. 염증을 줄이는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베리류. 이 베리류에는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항염작용과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찾아서 드시면 좋겠죠? 두 번째, 오메가3. 염증 퇴치에 정말 탁월하거든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으니 그렇게 섭취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브로콜리, 케일, 배추, 무, 양배추 등 채소에는 항암제 역할을 하고 항균, 함영 성분이 들어있으니 함께 드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버섯.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느타리 버섯을 드시거나 차가버섯을 차로 우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꽃송이 버섯이라는 버섯은 차로 드시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비타민 E도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꽃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들과 달리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이 적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매실. 매실은 구연산이 풍부해 대사를 촉진하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신맛이 나는 매실은 소화와 피로회복에 좋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저는 해마다 황매실을 즙으로 짜서 보관해두고 1년 내내 물에 희석해서 마셔요. 설탕 들어간 매실 효소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수 매실로만 즙을 짜서 복용해보세요. 구연산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에도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생강.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며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흔해서 몸에 좋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랄게요.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항암, 항염, 항균 성분, 혈액순환 개선,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애호박과 버섯을 넣어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해서 전분이 덜 들어있는 카레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녹차. 여러분, 녹차 또한 흔하게 느껴지는 식품 중 하나죠. 하지만 녹차에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녹차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에도 도움을 줍니다. 카테킨은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에 기여하며 면역력 강화하는 데 아주 좋아요. 차게 마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더 좋고 적절하게 노란빛이 나도록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녹차 카테킨은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통하신 분들이 드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러나 녹차 카테킨은 복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테킨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섭취량을 2-3잔 정도의 녹차로 드시거나 카테킨 보충제를 섭취하실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꼭 따라주세요. 요즘은 카테킨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데 워낙 제품이 다양하고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먹어보고 효과를 본 제품을 추천드려 볼게요. 제가 후기도 꼼꼼히 따지고 많은 영양제와 보충제들을 먹어보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을 추천드려 볼게요. 간편하게 카테킨의 효과를 챙기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뒀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만성염증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큰 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식단 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녹차 카테킨을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중년에도 충분히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중년의 빛나는 건강과 미모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알려드리는 동안백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 되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